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편에 뭐 8K, 그 다음에 시장 상황도 좀 말씀드렸고, 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다니머가 어떤 회사인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기업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같이 갈 만한 회사인가,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갈 길을 묵묵히 가는가 한번 살펴봐야죠. 주주라면 당연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공장 증설을 했고 인력 충원을 계속해서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인력 충원 공고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본 보증 대출을 받는 등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 생산 활동, 그 다음에 기업을 키워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공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장은 여기 켄터키에 메인 공장이 있고요. 이번에 조지아에 그린필드라는 그 이름의 공장을 신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그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2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00명을 조지아 요쪽에서 고용을 하고 있고 켄터키에 한 100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3월 말인가요? 그때 기사가 났던 게 이 조지아 쪽 켄터키 공장이 메인이고 조지아 쪽은 이제 커 나갈 공장인데 이쪽의 인력을 100명에서 한 4배로 우리가 400명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하여튼 공장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다니머가 진짜 만약에 사기 기업이었으면 1, 2년 전에 잠깐 나와서 스펙 상장을 하고 털어먹고 나갈 회사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머의 자료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한번 봐야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 업을 굉장히 좀 충분히 길게 그동안 끌고 왔던 회사인가? 그런 업력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업력을 보면 이 회사의 공식적인 시작은 2004년도에 파운드가 된 게 맞는데 실제로는 2007년에 PHA 그 IP를 P&G로부터 샀습니다. 예, P&G로부터 이 PHA IP를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14년에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는 플랜트의 상업적인 플랜트를 처음으로 이제 가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보면 노닥스란 브랜드 PHA를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해양 쪽에서 분해되는 걸 처음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때 보면 PHA 해양 생분해 되는 걸 처음으로 생산한 게 2015년도에 생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시제품 생산까지는 안 됐어도 데모 생산을 했던 회사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016년에 펩시코랑 예, 그 R&D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펩시코랑 R&D 계약을 맺고 펩시코가 그 2021년 최근에 지구에 날 때 그 트위터에 보면 그런 거를 올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머랑 함께해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올렸죠. 근데 기술력이 없고 호황됐다라면 펩시코가 그런 트윗을 올렸을까요? 안 올렸겠죠. 예, 이 회사랑 해봤는데 1, 2년 정도 해봤는데 도저히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레퍼런스 책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 네슬레랑 R&D 계약을 맺었고요. 근데 네슬레도 뭐 듣고 보는 게 있었겠죠. 이 펩시코랑 계약을 했는데 얘네들이 정말 기술력도 없고 진짜 개판인 회사다. 그런 회사라면 네슬레가 했을까요? 안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PHA 스트로를 이 해양 생분해 되는 PHA 스트로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이 켄터키의 윈체스터 공장을 그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리모델링을 해서 노닥스라는 브랜드의 PHA를 생산할 수 있는 요 공장을 그때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 동시에 그때 그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어디에 판매를 했냐면 이 그 부동산 그 리츠 쪽에 판매를 했고 리스백을 바로 했습니다. 뭐 리스백의 의미를 아실 거니까 바로 이제 판 사람한테 내가 그 약간 월세 계약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계약을 했고 아마 이때 돈을 마련하려고 팔고 리스백을 한 것 같아요. 이때는 상장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노력은 하는데 자금 이슈는 계속 예, 왜냐하면 이제 돈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큰 공장을 큰 돈 들여서 했는데 또 R&D 쪽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노력을 한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첫 번째 그 쉽먼트가 나왔죠. 첫 번째 이제 고객한테 인도가 된 거죠. 켄터키 공장으로부터. 그러니까 PHA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어떤 큰 그 인도가 된 게 2020년이 거의 처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PHA가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상용화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거겠죠. 예. 하여튼 요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잠깐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살짝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살짝 보여주고 스펙 상장하고 대표이사가 주식 팔아먹고 튀고 이런 회사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제가 하여튼 일단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는 회사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기술이 허위 기술인가? 자, 앞서 그 미국의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여기 보시면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본 보증에 의해서 지원되고 라는 점을 봤을 때도 사실 이 회사가 기술력도 없고 기술이 허위라면 이렇게 대출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들은 은행에서도 충분히 작은 돈이 아니니까 검증을 좀 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경쟁사들 현황을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산업 자체 전체 인더스트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 CJ 제일제당의 제품이 생산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아실 거고 여기 보시면 4월 초에 PHA하고 PLA를 사용해서 그 식품 포장재를 도입을 하는데 PHA를 식품 포장 비닐에 적용하는 건 업계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PHA가 이제서야 겨우 시제품에 적용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CJ 제일제당 관계자도 글로벌 기업들이 당초 양산 계획을 뛰어넘는 5,000톤 이상의 선줌을 해온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사에 또 보면 CJ 제일제당이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공장에 발음이 어렵네, 그죠? 파수루안 공장에 PHA 생산 라인을 신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CJ 제일제당도 글로벌 회사죠. 한국을 또 대표를 하는 식품 회사고 이런 기업이 PHA 기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야, 이거는 양산이 불가능해 라고 했으면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공장을 파수루안 공장을 연간 5,000톤을 생산할 공장으로 바꿨을까요? 이렇게 신설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CJ도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 PHA 기술이 뭔가 생분해가 되게 안 되고 그다음 호황된 기술이고 이런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스펙 자료, 스펙 상장할 때 자료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인수 계약 의무, 그러니까 인수를 의무적으로 계약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윙컵이라는 회사고 뭐 이렇게 쭉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머가 생산을 해주면 이걸 의무적으로 인수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주문 받은 거라는 거죠. 이게 선주문 받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MM이니까 100만이죠. 100만 톤 규모인데 이렇게 쭉 다 합산을 해보면 제가 뒤에서 합산을 해보니까 윙컵에서 100만 톤, 그 다음에 100만 톤, 100만 톤 이렇게 쭉 다 해보면 48만 밀리언 100만 톤이 나오는 거죠. 100만 톤, 죄송합니다. 100만 톤이 아니고 파운드죠. 이렇게 나오면 일단 톤으로 환산을 해보면 2만 톤을 22년도에 생산될
그 수량에 2만 톤이 이미 선주문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공매도 리포트에서 이 계약 내용이 이슈라는 언급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선주문을 넣었던 회사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이슈가 있고 이런 회사라면 선주문을 다 취소를 했겠죠. 그럼 취소를 한 걸 지금 스플러스 포인트가 놓쳤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걸 찾아내 가지고 또 공격을 했겠죠. 근데 이런 선주문들에 대한 이슈는 나오지도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런 주문들이 파기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회사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회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고객사가 제일 민감하겠죠. 고객사가 판단을 했을 때 얘네들 품질도 이슈 있고 허황된 기술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런 선주문들이 다 작살이 났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기사는 없어요. 그런 기사는 없고 스플러스 포인트도 그런 점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펀더멘탈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로밖에 판단을 못하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펀더멘탈의 이슈가 가는 거는 없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보고요. 자, 이런 점들을 쭉 이렇게 봤을 때 PHA 기술에 대한 문제는 좀 없어 보이지 않나. 그리고 LG화학이 글로벌 화학 회사잖아요. CJ 제일제당과 생분해 플라스틱 JV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러브콜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이 같이 하자, 제일제당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세대 기술이 맞고 이게 양산에 성공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의 퍼스트 티어에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고 양산만 제대로 잘 되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LG화학이 어떤 회사입니까? 글로벌 회사잖아요, 진짜. 굉장히 그 큰 규모의 화학 회사고 그런 회사에서 지금 JV를 추진하자라는 건 LG화학의 기술력이 이쪽 PHA 쪽으로는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없으니까 조인트 벤처를 추진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산업 자체는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수집하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에 대한 득과실도 제가 100%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수반하는 베팅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투자하는 걸 알려드리는 것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가 참 요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투자자분들이 마음도 좀 많이 상하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내시고요. 제 이런 설명이나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건승하시고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